네, 드디어 새로운 테마 Thermodynamics입니다. 여섯 둘 우리말로 하면 열역학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 떨어지면 안 된다. 네. 챌린지 문제 테마가 정해졌어. 챌린지 문제요? 아, 벌써요? 2차 함수 하기로 했어. 에? 2차 함수 3-1 파트. 과학 시험인데 수학이 나온다고요? 안 될 거 뭐 있어? 챌린지인데? 안 될 거 뭐 있어? 수학이 나. 생물도요? 너는 그럼 한 번만 풀면 되겠지. 그래서 너한테는 빼고 줄 거야. 아, 아니면은 아니다. 물리는 3-2차 함수를 하고 INI 생명은 함수를 내야겠다. 네? 아니 INI 생명이에요. 저희 안 듣는 거예요. 네. 여기 여섯 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수예요. 응. 3-3이 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 여섯 둘한테 죽을 수도 있어. 머리가 아픈데. 자, 오늘의 테마는 열역학입니다. 그래서 열역학 첫 번째 법칙 1법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근데 열역학 법칙은 모두 몇 개냐? 4개입니다. 4개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거 2개만 나누는 거고. 선생님 왜 4개를 다 해주세요? 나는 냅니다. 다만 나머지 2개는 추가로 안내만 하고 간단하게만 냅니다. 자, 그러면 열역학 1법칙이니까 4개면 적어도 1, 2, 3법칙까지는 있다는 얘기겠죠? 마지막 법칙 네 번째는 몇 법칙일까요? 영법칙. 좋아. 맞습니다. 제로예요. 선생님 근데 왜 0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기본 내용이 훨씬 더. 열역학 1법칙은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열역학 시점에서 쓴 겁니다. 열역학 2법칙은 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얘기입니다. 엔트로피, 무질서도에 대한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세 번째 법칙은 뭔데요? 여러분들 켈빈온도 아시죠? 절대온도. 절대온도가 0이 되는 순간 엔트로피가 몇으로 가느냐? 제로로 갑니다. 그게 3법칙이에요. 0켈빈에서 5K가 아니에요. 0켈빈이에요. 섭씨 영하 273도쯤 이때 엔트로피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제로로 간다라는 게 3법칙입니다. 선생님 그럼 0법칙은 뭔데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보통 0번이라는 건 원래는 다른 법칙보다 앞서야 돼요. 근데 먼저 1이 정해진 거야. 그래서 1을 바꿔서 1을 2로 하고 이러고 바꾸자니 너무 쓴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 애매하잖아. 그럼 그거 다 바꾸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이게 더 기본 내용이니까 1보다 앞에 0 가 그냥 라고 해서 제로 법칙이 된 겁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온도와 같은 상태를 다른 5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지. 열평형 상태예요. 맞아요. 열평형 상태는 온도가 같은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A하고 B가 열평형 상태예요. 온도가 같다는 얘기죠. A와 B의 온도가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B는요. C랑도 열평형 상태예요. 그럼 뭐야? B, C의 온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A하고 C는 같아야죠? 그죠? 이거 모르면 바보지? A하고 C도 당연히 무슨 상태가? 열평형 상태. 이게 영법칙이에요. 이거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한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국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야. 온도가 같으면 AB의 온도가 같고 BC의 온도가 같으면 나머지 둘 AC의 온도도 같다 이거예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잖아. 근데 이게 늦게 나온 거예요. 이게 192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연락관 1법칙은 1800년대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거야 이게. 이게 더 기본 내용인데. 그럼 그걸 고치기 오래됐다고. 고치기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개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오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르죠. 근데 실제는 누가 움직여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거 안 바꿨죠? 왜 안 바꿨어요? 정한 지 너무 오래돼서요. 전자가 발견된 거는 1900년대입니다. 1800년대 후반이에요. 근데 전류 설정하는 건 1600년대예요. 300년 이상 써온 거야. 300년 이상을.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다 바꿔야 돼. 여러 가지를. 그럼 굉장히 헷갈리잖아. 그래서 차라리 전류랑 전자가 거꾸로 움직이게끔 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야.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들의 선배 과학자들이 찍기를 실패하신 겁니다. 찍기 실패해요. 자, 여러분도 여기서 교훈이 뭐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찍기를 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린 찍지 말고 풉시다 이거예요. 풀자 이거예요. 여기 찍기 다리 하나 있긴 한데 나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잖아? 개같이 멸망해요. 진짜. 아니 꼭 진짜 빡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이 있으면 꼭 답 반대 거 골라. 더 빡치는 차라리 둘 중에 답이 없으면 에라이 하고 말거든. 둘 중에 고민했는데 안 고르는 게 답이야.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 그거 했다가 미쳐버리겠어 그냥. 그래서 나는 찍기를 포기했습니다. 진짜 무슨 술 써서 다 풀자는 생각으로 달려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 법칙은요. 그거 배우면 오늘 숙제가 섹션이 너무 늘어납니다. 안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할 게 많아요. 연락을 1법칙에서 할 게 많고 두 번째 나도 후환이 두려워. 숙제가 그렇게 왕창 늘어나면 특수상대성까지 진도가 빨리 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 들어? 아 쌤 왜 역학을 누적해서 낸다고 하셨죠? 라는 원망 섞인 비난이 본물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안 낼 거예요. 참고로 특수상대성은 3월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특수상대성이 나중에 나도 좀 그렇게 좀 안 좋아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나는 수업을 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나도 배우거든. 나도 공부를 하거든. 그래서 아 맞아 이렇게 되지 하면서 나도 스스로 정리하면서 뭔가 스스로 느껴가면서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안 되는 데가 특수상대성이야. 솔직히 얘기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렇게. 솔직히 아니긴 해. 그리고 말장난도 진짜 개 그지 깽깽이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좀 빡쳐요. 막 뭔가 틀리면 물고기가 된 느낌이야. 낚였어. 기분 더러워. 자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우리 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거를 어느 정도 수치화한 거죠.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우리 온도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녀석들 몇 가지 있어? 세 가지죠. 셀시우스, 파렌하이트, 그리고 절대 온도죠. 절대 온도는 누가 썼어요? 처음에 켈빈이 썼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단위가 뭐니 세연아? 켈빈입니다. 그 사람 이름 딴 거예요. 0켈빈 아까 잠깐 보셨을 거예요. 영하 273도쯤 됩니다. 섭씨로. 근데 눈금은 1켈빈이 1도랑 똑같습니다. 같은 눈금이에요. 출발점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온도 얘기했으니까 하는 얘기는 섭씨 온도요. 이 섭씨가 셀시우스를 한자로 바꾼 겁니다. 셀시우스는 사람이 있었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물이 끓는 거를 100이라고 쳐. 즉 우리가 물이 끓는 점 100도라고 배우잖아요. 거꾸로예요. 거꾸로입니다. 사실은요 물이 끓는 걸 100도로 설정한 겁니다. 거꾸로예요. 물이 어는 걸 0도로 설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등분한 게 셀시우스입니다.
섭씨 온도예요. 선생님 근데 왜 섭씨예요? 중국 애들이 외국어를 받으면 한자로 쓰는 버릇이 있어. 미국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원래 미국이 United States of 뭐지? 그 다음에 아메리카죠. 아메리카를 얘네가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메이거라고 썼어요. 아가 안 들리니까 아메리카가 어가 아예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메리카를 바꿔서 메이거가 됐어요. 그거 우리식으로 읽어서 미국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찾았어 나도. 그래서 미국이 된 겁니다. 잉글랜드를 바꿔서 영국이 된 거예요. 잉글랜드를 바꿔서. 여러분들 불어 아시죠? 불어. 불어 어느 나라 말이지? 불란서예요. 프랑스. 불란서라 그래요. 프랑스를. 그래서 불어예요. 노어 아세요? 노어? 러시아어입니다. 노세아라고 그래요. 노세아. 로세아라고 해요. 그거를 로어인데 두음법칙으로 노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어예요.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를 호테자리아로 썼어요. 근데 호테자리아, 테자리아가 빠져서 호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뀐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셀시우스가 섭씨예요. 페러나이트가 화씨입니다. 페러나이트가 화씨예요. 페러나이트 우리나라에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군대 써요. 포병부대가 씁니다. 화약온도. 화약을 우리는 장약이라고 하거든. 화약온도제 때는 써요. 왜냐하면 이 조금만 온도가 달라져도 여러 가지 사거리나 이런 게 다 바뀌거든. 그래서 거기는 눈금이 좀 더 예리해야 돼. 그래서 화씨를 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나 갔다 왔거든. 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알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온도하고 분자운동 다 대체로 어떻게 써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같은 온도여도 모든 분자가 똑같이 움직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수업 물리 수업 들을 때도 누군가는 열심히 듣고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고 지금 여기서 광역 공격이 막 들어가고 있지, 그지? 누군가는 머리가 아파갖고 멍해져 있고 누군가는 열심히 적고 있고 다 다르잖아요. 합집 참여도가 분자도 똑같아요. 같은 온도여도 분자마다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렇다고 1번 분자는 2분의 mv 제곱 계산하고 2번 분자는 2분의 mv 제곱 또 계산하고 어느 세월을 하시게요? 어느 세월을 하시게요? 여러분 1몰만 해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있습니다. 그거 언제 다 계산하시게요? 그 수많은 그 운동 능력치 다 하실 거예요? 그거는요 슈퍼컴퓨터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뭉뚱그린 게 요 연력학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써? 대체로 아무리 다 제각각이어도 평균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평균은 당연히 온도에 어느 정도 비례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온도가 뜨거워지면 결국은 저쪽에서 다 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 절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 값은 비례한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기체 분자 운동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하려면 이상기체라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상기체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이건 설명만 할 거예요. 이거는 적지 마. 안 나오니까요. 이상기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ideal 겠습니다. 진짜로 이상적인. 뭔 소리야? 실제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소기체는 산소 분자는 원자가 몇 개죠? O2에 O2 몇 개야? 2개입니다. 수소도 2개죠. 암모니아는 몇 개야? 원자 몇 개 있어? 4개지. NH3잖아. 화학 좋아하는 거 맞지? 또 이러려고 그랬지. 자, 이렇게 보면 기체 분자 하나에는 여러 개의 원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도난이던 목소리 나는 거. 헬륨. 헬륨 비활성 기체라서 따로 자기가 결합을 안 해요. 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로하고. 얘네들은 혼자 나뉘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상기체는요. 원자 한 개가 분자 한 개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 뭐야? 질량을 가진 놈은 곧 뭐가 있다? 당기는 힘이 있다. 즉 나하고 오치 사이에도 인력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럼 얘네 사이에는 없습니다. 얘네는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얘네는요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하고 아무 반응도 안 해. 반응도 안 해. 히키코모리들이야. 아무 반응도 안 해. 그러는 기체를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고온의 높은 온도에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기체는요 저 이상 기체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비슷하게 움직여요. 오차가 매우 줄어요. 실제는 안 되지. 왜냐하면 분자들끼리 당연히 힘이 있단 말이야.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고온이 되면 다들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 힘이 되게 약해져요. 그리고 저압이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 머릿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나 연력학을 본 사람들은 원준이가 이거 봤을란가 모르겠다. 이거 여기 거 아니에요? 화학에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이거 안 다룹니다. 물리학 1에서는 이거를 자세하게 옛날에는 다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물리학 2에서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저기 좋아하는 거 봐라. 이게 이제 전기력 빼고는 사실 계산할 거 많지 않아. 역학이나 이쪽에서는 역학에서는 계산할 게 잔뜩 있지. 좀 많이 줄어요. 이쪽에서는. 자, 그래서 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알아서 움직입니다. 누가 시켜서 가지 않아요. 내가 시켜서 적지 않고 알아서 적는 열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들고는 있네. 자, 그래서 열평 상태는 같은 온도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을, 자 여러분들 1을 열로 바꾸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대표적인 게 뭐야? 내가 챌린지 문제랑 5개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쎄! 이러면서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지금 마찰이 되지, 그지? 마찰을 하면서 난 지금 손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요? 전부 다 열로 바뀝니다. 1을 열로 바꾸는 건 쉬운 먹기예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브레이크도 대표적인 거예요. 브레이크. 자전거 브레이크. 자전거 어떻게 돼?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이 딱 닿으면서 바퀴가 마찰이 쫙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멈추잖아. 그지? 1을 열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들은. 근데 거꾸로 열을 일로 바꾸는 거는 좀 적습니다.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엔진 같은 거예요.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엔진이나 아니면은 냉장고 같은 애들. 그런 열과 관련된, 온도와 관련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열을 일로 바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을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았어. 열을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았어요. 그럼 100을 다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열력과 이법칙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어쨌든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들이 좀 있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막 무슨 옛날에는 엔진 가지고 몇 기통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안 합니다. 다 빠졌어요. 자, 기체가 하는 이제 잘 들어야 돼. 기체 입장에서는요. 자, 이제부터는 부호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기체 입장에서 자, Q는 뭐냐? 열입니다. W 볼까요? 워크 1입니다. 그 다음 이건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뜻이에요. 자, 이 세 개에 대해서 플러스는 주황색으로 쓸 겁니다. 플러스는 방향은 주황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은 보라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열은 기체가 받는 거예요. 받을 때 플러스입니다. 받을 때 플러스예요. 열은 기체가 받을 때 플러스입니다. 이게 근데 화학이랑 달라요. 화학은요 오히려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받을 때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을 방출할 때 마이너스예요. 방출할 때가 마이너스. 또 안경 안 들고 왔지 녀석들. 뭘요? 안경 안 들고 왔지 또. 아, 네, 책상에 있어요. 으휴. 근데 1은 다른데 1은요 해줄 때 플러스예요. 여기서 1을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름 만들어질 때 기억나세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지. 구름 만들어질 때 생각해봐.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체가 단열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팽창을 하면서 에너지 쓰는 거야. 1을 해가지고. 물론 1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1이긴 한데 열을 안 받고 쓰는 거지 얘는. 열을 안 받고 쓰는 겁니다. 이따가 다 할 거예요 이거 과정들도. 반대로 부피가 줄어들 때 받을 때 마이너스예요. 받을 때 마이너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열은 받을 때가 플러스고요. 1은 밖으로 해주는 부피가 커져서 밖으로 해줄 때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부 에너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온도가 올라갈 때죠? 온도가 올라갈 때요. 그럼 얘 뭐겠어요? 온도가 내려갈 때인데.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는 여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요. 다른 애들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놈만 관여해요. 먼저 정해보지.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관계 있는 변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temperature. 온도입니다. 기체 온도입니다. 얘는요 오로지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오로지 기체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무조건 기체 온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긴 해요. 분자수요. 분자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늘어요. 근데 분자수가 좀 장난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시계가 몰수에도 비례해요. 몰수에도 비례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온도 쪽에서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갈게요. 기체가 하는 일. 자, 기체가 하는 일 아주 쉽습니다. 드디어 이거는 일정한 P에서, 즉 일정한 압력에서입니다. P.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Q는 열입니다. W 1이고요.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N 아시죠 이거? 주양력수 아니에요? 몰수예요 몰수. 라지 N 분자수입니다. P 먼저 P 뭐야? 프레셔 압력입니다. 기체 압력. V 볼트 아니에요? 볼륨 기체 부피입니다. T 온도. 요 정도의 단위든 기호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력학에서 쓰는 기호들이에요. 연력학에서 쓰는 기호들입니다.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내가 앞으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물리학 원 2회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적분합니다. 원래는 적분함수예요. 그러나 안 배웠잖아요. 신경 끄셔도 됩니다. 물리학 원에서 안 돼요. 물리학 원에서 안 됩니다. 세윤아, 저거 보고 뭐 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잊어도 됩니다. 물리학 원에서 미적분 안 나와요. 물리학 원에서 미적분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신경 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일반 물리를 했잖아. 적분을 해. 막 난리나. 뭐 이상한 거 적분시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다뤄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아까 말했죠. 부피가 팽창할 때가 1이 플러스입니다. 부피가 팽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 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일을 해주는데 문제는 에너지 쓴 거잖아.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는 거야.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식으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물방울들이 응결이 돼버리죠. 이슬정아리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름인 거예요. 그게 구름입니다. 여담으로 구름, 이슬, 서리 세 개는 안개. 이 네 개는 다 뭐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포인트는 응결입니다. 물론 구름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한다가 추가돼 있어요. 그것만 좀 추가된 거예요. 안개하고 구름 사실상 같은 거예요. 안개하고 구름 사실상 같습니다. 뭐가 다른 거지? 준호야, 안개하고 구름의 차이는 뭐예요? 뭐라고? 단열 팽창? 뭐 그것도 있겠지. 그거보다는 발생 장소죠. 구름은 위에서 생기잖아. 안개 어디서 생겨? 이 주변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슬은 플리핀에서 생기겠죠. 주로 플리핀은 어떤 물체 위에서죠. 서리는 이슬이 얼은 거죠. 이슬이나 어떤 그 안개가 얼었다고 보면 되죠. 아예.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응결의 과정이 들어간다는 건 다 똑같아요. 응결의 과정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아까 말했듯이 기체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 총합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기체 분자 하나마다 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0.000몇 몇 줄, 파트리션 에너지 0.000 몇 줄. 이거 계산하고 앉았을 거예요? 통계역학은 그럼 죽어요. 그럼 죽어요. 한두 개여야지. 이 수십억 개가 훨씬 넘어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뭉뚱그려서 온도로 처리하는 겁니다. 온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상기체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상기체를 따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혼자 있고 원자 한 개가 혼자 분자고 서로 간에 아무 작용 안 하고 마치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상기체 분자는요 떠들거나 하는 그런 작용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 반응 없이. 세연이가 약간 그 이상기체 쪽에서 가까운 것 같은데 애들하고 거의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야, 이건 농담이고 그런 것처럼 이상기체는 각자 분자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만일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세연아 궁금하지? 왜 이상기체를 굳이 쓸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마찰력은 있나요 없나요? 현실에서? 있죠. 근데 우리 마찰력 고려하나요 역학에서? 왜 고려 안 하죠? 녀석들 왜 안 할까? 그거 고려하면 죽어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고려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선생님 그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고전역학 들으세요. 대학교 2학년 때. 다만 님들 머리 터져도 난 모릅니다. 일단 터져도 난 몰라. 어려워요. 미분 적분 탄탄히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뭔 소리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복잡해져 계산이. 그럼 고등학생한테 시켜도 돼? 선생님 너무 넘어가지? 그죠? 이상기체를 왜 따로 놓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다만 물리학원에서는 그 계산 과정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그게. 자, 근데 여러분들 5번을 아셔야 돼요.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습니까? 5번? 기체의 압력, 부피, 절대운동의 관계 그래프. 적어도 앞에 두 개는 보셨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섭섭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중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이거 무슨 법칙이야? 앞에 거. 그렇지. 보이라고. 샤르 법칙이죠. 이거예요. 보이러 법칙. 압력 부피 그래프는 보이러 법칙이죠. 단
온도가 일정할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일 법칙 따로 만들고 샤를 법칙이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온도와 기체 부피 간의 관계를 더 따지다가 기체의 입자수, 분자 얘기가 나오면서 입자수 그리고 그 상수가 따로 나온 거예요. 즉 아까 했던 그게 이게 머릿수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 물리학 원 과정에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안심하세요. 그다음 이제 드디어 연력학 1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력학 1법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지껏 연력학에 대한 기본 개념들만 쭉 설명드린 겁니다. 연력학 1법칙 간단합니다. 기체가 받은 열은 어떻게 된다? 둘로 나뉘는 거예요. 뭘로? 기체가 해준 1과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자,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자,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죠. G1상으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G1상으로서 뭐가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오겠죠. 월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월급 받으면 나 어떻게 하래? 내가 내야 될 돈들이 있어요. 보험료, 또 기타 내야 될 것도 있어. 통신료나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내야지. 그거 다 내고 또 내 생활비 써야 되죠. 그쵸? 그렇게 필수로 써야 될 돈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청약해야지. 집 사야지. 저축해야죠. 아니면 코인도 하고 싶지만 무서워서 못하겠고요. 무서워. 코인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즉 생활비, 소모 예를 들어서 뭐랑 비슷해? 공급이라고 치면 공급이 들어오면 소모해야 될 생활비가 있죠. 필수 생활비. 그리고 저축을 해야 되죠. 저축액은. 딱 이 느낌이에요. 근데 내 봉급이 이거 없어져요? 아니죠. 저 둘 중 한 곳으로 갈려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250만 원을 받았어. 한 달에. 그리고 100만 원을 썼어요. 참 아꼈으면 이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15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50만 원을 내가 근데 150만 원을 집에 보관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죠. 그건 가져가세요 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즉 드로우 에너지가 뭐인 거야? 기체가 해준 1과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간에 새는 에너지도 없고요. 중간에 새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연력학 버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력학 버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열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요, 항상 유지됩니다. 항상 유지돼요. 마찰이 있든 공기저항이 있든 없든. 자, 이제 드디어 연력학 과정을 배울 건데요.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예요. 마침 색깔도 예쁘게 4개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면 조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4개를 하나하나 다 배울 겁니다. 좀 이따가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3점까지 같이 드릴 거예요. 문제는 3점 위주로 조금 풀고 그리고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2번째 법칙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월말 평가를 보겠죠. 그래서 역학이랑 연력학 1, 2법칙 정도에서 문제는 몇 개 줄까? 16개? 내지는 12에서 16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2차 함수 챌린지 하나 좀 내겠습니다.
아니면은 제곱근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제곱보다는 막그 요구랑 비스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거듭제곱근이잖아. 그냥 제곱근 3-1 파트로 낼 거예요. 시험 몇 개 짜는 거예요? 2월 22일 날 볼 거야. 그니까요. 왜? 저희 본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2월 28일밖에 안 돼. 2월 28일밖에 안 되고요. 3월 1일이에요.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가 3월 1일이에요. 3월 넘어가요. 여기서 슬픈 소식. 3일절날 수업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합니다. 저 없애요. 놀러. 그럼 나중에 보강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합니다. 수업해요. 3일절이 무슨 토요일이요. 근데 3일절날 수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월 3일 대체 공휴일에도 수업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다는 얘기예요. 와 진짜 월 그치 월요일 어, 3일절 이렇게 길어야 된다. 맞아요. 여기서 길이면서 우리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은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적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적은 게 아니야. 나는 전달하는 사람이야. 원장님과 부원장님께서 쇼부 보셨겠지. 난 몰라요. 쌤, 그날 빠지면 뭐가 언제예요? 3월 8일 날 일기했죠? 그 뭐냐 쌤이 화학이랑 노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일단 3일절 날은 정상 수업합니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거듭 얘기하지만 나도 전달하는 사람이야. 나도 할 말 없어. 보강을 토요일 일요일 다 해야 된다. 그럼 뭐 해야지 뭐 어떡해. 일단 알고 계세요.